자, 미병 상태. 아까 병은 병 이전 단계 상태를 이야기하는데, 뭐 건강에 특별한 이상이 없다는데 늘 나른하고 피곤하시고, 원인을 알 수 없는 두통이든 어깨 결림이든 긁어어깨 질환에, 또한 잦은 감기, 알레르기 질환에 고생을 하시고, 별다른 이유가 없는데 체력이 급격하게 떨어진다거나 탈모, 피부 트러블. 요즘 여성 탈모들도 많이 생기는데 여성들은 원래는 탈모가 안 일어남에도 불구하고 일어나는 경우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호르몬의 불균형일 수도 있고 스트레스 때문에 올 수도 있고 다른 여러 가지 문제일 수도 있지만 어찌됐든, 그리고 뭐 이렇게 늘 피곤해 있고 집중력도 떨어지고 나는 늘 건강치 못하고 뭔가 이상하다고 늘 자기 스스로 느끼고 있는 거. 그래서 병원에 가서 검사를 했는데 아무런 이상이 없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미병 상태 알로스타시스라고 합니다. 이런 미병 상태라는 것은 우리가 검사를 아까 표현했지만 임상질환 상태, 즉 참고치에서 벗어난 병적인 상태만은 진단하는 게 아니라 그 이전 미병, 병 이전 단계 상태, 최적화된 옵티말, 최적화된 그런 상태를 우리가 기준치로 두고 병이 일어나기 전 바로 이 상태, 요거를 저희들이 디텍, 캐치를 해서 패턴 분석을 해서 진단을 뽑아서 저희들이 치료하고 있는데, 자, 예를 들어서 저희 병원에서 하고 있는 건데, 환자의 우리가 알고 있는, 여러분 그냥 기본 국가에서 해주는 혈액검사 있으시잖아요. 뭐, CBC 빈혈이라든가, 간 기능, 그 다음에 신장 기능, 콜레스테롤, 뭐 이런, 그 다음에 적혈구, 백혈구라든지, 뭐 소변, 이런 기본적인 검사만을 통해서, 레시오를 보고 해서 저희들 보면, 최적화된 상태로 봐서 이 사람 봤더니 이번 병이 이렇게 많지 않다고 이야기하는데 이런 불균형이 몸에 많이 나오시는 거예요. 그래서 각각의 항목이 무엇인지를 봤더니 아주 잘 먹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요산이라든가 뭐 이렇게 콜레스테롤이라든가 뭐 다른 것들은 굉장히 많이 증가되어 있고 중성지방도 증가되어 있고, 근데 단백질이 부족해요. 물어보니까 고기는 굉장히 많이 먹는데 단백질이 부족하다. 뭘 의미할까요? 못 먹어서가 아니고 잘 먹는데도 부족하다. 그건 분명히 흡수 불량이라는 얘기죠. 그러면 단백질이 부족하기 때문에 단백질을 계속 섭취해 준다는 게 지금까지 실론이었다면 흡수 불량인 장 문제를 해결해 줘야지 근본적인 문제가 해결되는 것이죠. 그런 접근 방법이라는 개념인데, 어찌됐든 저런 불균형을 보고 패턴 분석을 해서 이 사람의 체내에 무슨 불균형이 있는가를 봤더니 이렇게 비타민 D라든가 칼슘, 마그네슘, 아연이 부족하고 하이퍼칼레미아, 칼륨은 굉장히 많이 들어있고 물도 안 먹고 있고, 그 다음에 중금속 중독이 되어 있고 하이포크로라이드리아, 위산저하, 장누수, 그 다음에 영양상태. 현대인들이 말뉴트리션 된 경우가 많지 않습니다. 너무 과해서 오히려 독이 된 경우가 많은데, 이런 말뉴트리션 상태가 온다는 것은 바로 못 먹어서가 아니고 여기서 이야기한 위장 기능 때문에 오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어떤 상태를 파악을 해서 이분들에게 first, second, third choice of drug이든 약이든 아니면 치료 방향을 선정을 해서 치료해서 플랜을 짜서 치료를 해드리는 것입니다. 이분 같은 경우는 뭐 비타민 D, 칼슘, 마그네슘 부족한 건 채워준 건 당연하지만 이분들을 채워준다 할지라도 위에서 위산이 나오지 않아서 소화가 되지 않고 장에서 흡수를 못 한다면 효율이 굉장히 떨어지시잖아요. 그러니까 보충제를 투여하는 비타민 미네랄이 중요해서 투여를 해줘야 되는 것은 사실이나 위장 기능을 개선하는 것이 첫 번째라는 사실을 우리가 인식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기능학적으로 이런 치료 순서라든가 필요한 것들을 우리가 알고 대처를 한다면 훨씬 지혜롭게 환자를 치료하고 또 병을 개선할 수 있는 것이고요. 이렇게 어떤 오간이라든가 7가지 어떤 그 코어 임밸런스 원인이 되는 그런 것 중에 하나가 이런 호모시스테인이라면, 이 호모시스테인 증가되면 심장과 뇌 질환이 생길 수 있는 걸 보는 예측 인자인데, 저런 경우는 비타민 B군과 밀접한 관계가 되어 있습니다. B6, 9, 12.
뭐 이런 것들을 적극적으로 투여를 해줘서 호모시스테인이 떨어지면 우리가 이야기하는 심장과 뇌 질환을 조금 줄일 수 있는 그런 팩터가 될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보고 체크할 수 있다는 것이고요. 자, 결국은 현대의학이라는 것은 이전에는 블록버스터 들어 사이드 이펙트 있지만 효과가 어쩐지 모르지만 이런 현실 속에서 미래는 스몰 세그멘트, 그 사람의 맞춤 개별 약이 됐든 보조식품이 됐든 서플리멘트 됐든 이런 것들을 해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브로드 스펙트럼에서 아주 개별화된 퍼스널라이즈드 메디신 1대1 개별 맞춤 의학이 된다는 것이죠. 이전에 제가 보여드린 것처럼 종합 비타민제를 먹어야 되는 게 아니고 필요한 것만 이분은 드실 수 있는 상태가 된다는 것이죠. 그죠? 과한 것을, 칼륨이 과했는데 녹황색 채소를 계속 많이 먹어라. 아니면 칼륨 제제를 보충한다. 그럼 지금 독이 되는데 더 많은 독을 넣어주는 거기 때문에 오히려 병이 초래가 될 수 있는 것이고, 그래서 개별 맞춤 의학으로 필요한 영양소만 투여해 주는 것이 미래의학이라는 것이고요. 이런 퍼스널라이즈 메디신이 기능학인 거고, 라이트 드럭의 라이트 페이션트의 라이트 디지스, 라이트 타임, 라이트 도세지, 적절하게 그 사람의 맞춤으로 필요한 만큼 지혜롭게 써주는 것이 우리가 미래의학이고 지금 행해지고 있는 의학이기 때문에 여러분도 이해를 하시면 되고, 여기서 같은 표는 똑같은 증상 진단이라 할지라도 그들의 치료법은 다르다는 것을 오늘 인식하면 됩니다. 즉, 대상포진 환자가 왔는데 대상포진은 바이러스 질환이잖아요. 그러면 그 바이러스 약을 누구나 루틴으로 지금 치료하고 있지만 그 바이러스 약으로 환자가 치료해서 낫는다고 대부분의 사람들은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 바이러스 약은 어렸을 적에 수두를 알아서 신경내에 잠복해 있던 애들이 면역력이 떨어져서 탈출해서 전쟁이 일어나서 수포가 형성이 된 것이잖아요. 그래서 바이러스 약을 투여를 하는데, 투여를 해도 골든타임에 치료했음에도 불구하고 어떤 사람은 후유증이 생겨서 신경이 손상돼서 아주 고통스러운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어떤 분은 바이러스 약을 먹지도 않고, 이게 뭐 대상포진인지 몰라갖고 약을 먹지도 않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100% 나아졌어요. 똑같은 약을 먹었는데 어떤 사람은 후유증이 생기고 어떤 사람은 후유증이 생기지 않고, 어떤 사람은 바이러스 약을 먹지 않는데 좋아졌다. 그러면 이게 뭐냔 말이죠. 약이 치료제라고 알고 있지만 보조적인 수단일 뿐인 것이고, 이 대상포진이라는 질환은 면역이 떨어져서 생긴 질환인 걸 누구나 다 알 수 있는 거예요. 결국은 면역력을 얼마나 빨리 정상화 시켜주느냐가 치료의 관건이고 후유증을 줄이는 것이죠. 그래서 면역을 치료한다는 것, 즉 체내의 불균형이 무엇인가를 찾아서 최적화 시켜줘야 되는 것인데, 그거는 그 사람의 면역 정도, 즉 내적 상태에 따라서 다 다르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진단은 똑같으나 증상은 똑같으나 치료 방법은 다를 수밖에 없다는 것이 개별 맞춤 의학이고 미래의학인 것입니다. 여러분도 환자마다 똑같은 진단으로 나온다 할지라도 그 사람의 내적 상태라든가 그런 것들을 캐치를 해서 맞춤 치료가 된다면 훨씬 더 효율적이라고 생각이 듭니다.